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PD님이 쓴 것처럼 요즘 잘 지내셨냐고 인사하면 안 된다는데 저는 제명 처분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 형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내용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공권력의 집행이 누가 봐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되는 공권력에 대한 집행은 방해를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불법한 경찰의 체포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옥 교수님이 제명당한 것은 형식적 절차적으로 원천적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신도로서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사해도 되는 사람이 오늘 생겼네요. 몇 번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청회장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몇 사람 얘기도 피가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다른 문제 때문에 제명을 하는 거지 피해에 대한 얘기는 그냥 식구들 단속용으로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뭐 궁시렁궁시렁 토를 달거나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제명 사유가 피를 부정한 것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피해에 대한 얘기가 단순히 그냥 성경 보고 그냥 저기 전도할 때만 하지를 않았고 뭐 답한다 영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모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스퀄렌을 그 파는 그 자체에 그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라는 구절이 공식적으로 대두돼 있다는 것은 회장님 서적에도 나오죠. 마음을 넓혀라의 책에 보면 그 명백히 써 있어요. 아예 그렇게. 그리고 그 회장님 포럼에서도 그 피라는 관계하고 우리 몸과 또 정신, 영혼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희한한 거는 그 과정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미국 그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연구소가 명칭이 바뀝니다. 헤마토 연구소로.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센트릭 라이프가 빠지고 헤마토 인스티튜트로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 제 딸애가 거기 있었어요. 그 연구소에. 그래서 그 빼게 하는데 이제 그 나린이 이제 인턴처럼 있었기 때문에 상사에게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센트릭 라이프만 빠진 게 아니라 이 마인드라는 말 자체가 빠져요. 소위 그 이제 정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래서 왜 그거를 뺐느냐라고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답이 조금 황당해요. 뭐냐면 마인드라는 말이 종교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울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인드는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심리가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됐어요? 그건 과학 용어로 이미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철학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인문학이나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나 그 다음에 인문과학에서 다 지금 통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왜 마인드를 뺐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라는 성경 구절도 당연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처음 그랬던 로고에 그 헤마토 로고에 그 정신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빠지게 됐고, 그래서 아닌 말로 그거를 지운 거는 그 피해에 대한 내용을 지운 거는 뉴욕 헤마토 연구소에서 지웠지. 그게 전 박사 개인 뜻인지 아니면 뉴욕 선생님 뜻인지는 그것까지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명백한 거는
헤마토센트릭 라이프에서 그냥 헤마토만 남고, 그 헤마토 인스티튜트에 남아있는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구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작업도 제 딸애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 있는 거 모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그 고유 특색을 다 빼버린, 그냥 중학생 정도 수준의 구글링을 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됐죠. 좀 아니,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지 모르겠는데 좀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들어보는데 제가 알던 회장님 스타일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죠.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 모임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실 이 모든 맥락이 지금 사실 그래요. 우리 답한다냐, 세모냐, 뭐 사진이냐,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형식을 볼 거냐, 진정성을 볼 것이냐. 그때 만약 피에 대한 논란도요, 우리 이재옥 교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또 다르게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걸 누구 말에 전달했든 간에 이재옥이 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판방의 열렬 지지자이면서 굉장히 좀 여러분 다 아실 분인도 저한테 이재옥 교수님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고 자꾸 같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했을 때 제가 한번 전화로 굉장히 얘기를 한 게,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그 말이 진짜 회장님의 뜻이었는가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증인들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만약에 그럴 필요도 없이 이재옥이 한 얘기는 뭐든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진짜 회장님이 한 얘기 같으면 그게 매몰되는 현상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제가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피해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회장님이 왜 그걸 강조하셨는가에 대한 진짜 진정성, 진의, 이 모임이 앞으로 나갈 방향, 또 후세를 걱정하는 마음, 또 우리 모임이 진짜 내용에 있어서 확실하게 가기 위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세미한 소리, 그런 미세한 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장님한테 배운 자세고,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가를 끝까지 따져봐야지 왜 그 논란을 회피하느냐. 저는 그게 더 분개했습니다. 사실 이재옥 교수님 그걸로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건 명목이었을 뿐이고 실제 관심도 없고 저 눈에 가시인 존재 잘라내는데 쓰는 거였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명목으로 차라리 쫓아내든 다른 방법을 썼으면 모르는데, 진짜 회장님이 경기대 포럼을 앞둔 전날, 또 그 전 포럼을 앞둔 전날 그 새벽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을 설득시켰던 이야기가 참 진정성이 와닿아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저는 토의하고 싶은 거는 그 진정성을 서로 찾아가는 그런, 서로 마음을 합심해서 자꾸 논리 막 네가 누구를 부인하냐 따르냐 막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세상에 지난주에 우리 이재옥 교수님이 뭐죠? 그 정립 TV에서 아니 횡설수설 TV인지 정립 TV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그죠? 사람은 다 뭐라고 하셨었죠? 거짓대대. 사람은 다 거짓대대에서 그동안은 사람은 거짓대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다 거짓대대라는 걸 이번에 아셨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잘잘못이 있죠. 저나 이재옥 선생님이나 뭐 잘못한 게 없고 뭐 누구는 잘못만 하고 우리는 깨끗하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도 욕심 있고 다 있죠. 근데 서로 그런 흉엄을 있는 사람들끼리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핵심으로 들어가서 올바른 공동 목적을, 공동선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엊그저께 또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은 거는, 저희가 800명 정도가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700몇 명이 공개 토론을 청원했고, 그 다음 그게 안 된다 하니까 그럼 장소라도 빌려달라 하고 한 800여 명이, 700~800명이 청원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는데, 또 새로운 이야기에 의하면 그걸 받아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용의가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재옥 교수님이 중재를 하려는 분의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가 안 받아져서 이렇게 됐지, 실질은 그러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타협점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 이재옥 교수님이 제명한 사유가 뭐 죄송한데 깐족거렸거나 누구를 막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사유 같으면 제명은 아니잖아요. 진짜 제명은 피를 부인할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까 자꾸 뭐 이재옥 선생님하고 인사하면 뭐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기에요 그냥 교단에서 제명한 자가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이 교훈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함을 부정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 인사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아니 피에 있어서 뭘 좀 더 강조해야 되는가, 이 정도를 갖고 제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당시에 전화를 안 받으셨다길래 제가 한마디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한테라도 전화를 주셨으면 청원을 제가 대표를 해서 했는데 제가 쫓아라도 가서 그 토론회를 성공시켰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 참 안타까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좀 계신다니까 한번 이건 있습니다. 좀 너무 고차원적인 교리를 전 신도들 앞에서 했을 경우에 헷갈려하는 신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여 범위를 약간 제한해서 토론을 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범위는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 신도들 상대로 공개 중계 방송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 어느 정도 참여되고 관심 있는 사람 몇 분, 성경도 나는 많이 봐서 나는 이미 초보는 도의 초보 정도는 아니고 뭐 장성한 사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관심 있는 사람들 한 몇십 명이 모인 장소에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중재라도 나서서, 물론 저도 제명되면 중재할 자격이 없겠지만 저라도 해서 좀 이 교수님에게 그런 토론에 좀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제 변 대표님보다는 그 사건에 직접 개입된 사람 이제 저니까. 근데 그 2010년 사건이 주식 관련 사건이었다는 게 이해된 게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제가 그 일을 저질릴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다고요. 정확하게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 네클리어 이사였기 때문에 네클리어 영업 방향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했지, 뒤에 그 주식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뭐랄까 회사에 대해서 약간 좀 흔히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권력 구도에 대한 재편 내지는 그 충돌 내지는 어떤 그런 구도가 있었다는 건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사실 이제 와갖고 그때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흐름을 보자는 이야기잖아요. 이 모임이 어떤 흐름으로 가다가 갑자기 세월호 때문에 단절이 됐는가. 2010년도에 그 당시 일은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다판다를 없애서 뭐 해마토로 합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지난번 이제 설명하셨던 이야기인데 이제 회장님께서 마지막 제동을 걸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발이 됐는데, 그 제동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으니까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큰 뜻으로 볼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였다. 젊은 세대들이 나서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쫙 끌고 가는 것이 시기상조가 됐던 회장님의 본뜻이 아니든 간에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회장님께서는 사진을 찍으셨고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으셨고, 거의 모든 회의와 사장단 회의와 모든 것은 김 부회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도 제일 오래 받으셔가지고 이제 출소가 한 2달 정도 남으셨죠. 그러던 가운데서 사진 사업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뭐 다 아는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3년도 베르사유 전시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 주식에 대한 정리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진행되다가 멈췄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때 수양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저를 갑자기, 지금 뭐 많이 얘기 나온 유선이니 뭐 HK니 얘기하신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모임 회사 주식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갑자기 수양회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래서 그 다음에 회장님하고 같이 다 몇 분 더 불러서 얘기한 것이, 회사에 있는 우리 교인들 이름들로 돼 있는 주식을 전부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돌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계열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 주주 명부에 교회가 이름을 하게 되면 대외적 신인도라든가 영업 환경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 취지는 교회 재산은 교회로 돌려라, 그게 분명히 말씀이 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전체를 보다 보니까 우리 금수원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교단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뜻도 받들면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편리도 도모하는 방안으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금수원이면, 지금은 금수원이 유명해져 가지고 금수원이 구원파고 구원파의 뭐 본산처럼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주식회사 금수원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주 명부에 금수원이 대주주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금수원으로 주식들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진, 다판다, 뭐 곳곳에 있는 회사에 우리 성도들이 본인들이 낸 것도 있고 본인들 이름으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부 교획 재산으로 돌려서 가는 것이 좋겠다. 다 금수원으로 돌려라. 그러셨고, 유혁기 사장님도 자기도 떳떳하니 좋다. 괜히 우리 형제들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해받는 것보다 나도 이번 기회에 깨끗하니 오히려 낫다. 아주 흔쾌히 동의가 돼가지고 오히려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돌리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세금, 그걸 돌릴 때 증여세 등 뭐 법인세 이런 세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돌리는 과정에서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갔을 때 지금도 이게 민사소송이 걸려 있고, 그 당시 뭐 유병헌 회장님의 가차명 재산이고 유 회장의 탐욕이고, 이게 저는 그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으면 회장님께서 그런 오명을 쓰고 그런 탐욕 덩어리처럼 그런 게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우리 모임 회사라는 걸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주식적으로도 정리가 1년만 있었으면 다 됐을 텐데, 그것이 되기 전에 터진 것도 이게 마귀의 해방인지 우리에게 겪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회 전체가 같이 의논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 당시 주식을 금수원으로 돌리고, 금수원은 또 교회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을 비롯해가지고 사무국, 금수원, 계열사 사장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의논을 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문에도 있듯이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그런 식 의논을 통해서 진짜 말씀에 합당한 경영 방식이 성립됐고, 그 방식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세우는 뜻을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논하는 시대가 아니고 다시 상명하복의 시대로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다 그때 일 맡았던 계열사 사장님, 사무국 계신 분, 금수원 임원분들 전부 기억하실 겁니다. 자주 만나서 같이 의논했고 모든 것은 원점에서 토의를 했고 우리가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 방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당시 회장님이 왜 그런 뜻을 펼치셨을까? 그걸 뭘 지금 와갖고 따지냐? 이럴 게 아니라 마지막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우리가 의논해서 가기를 바라셨고 모임 중심적으로 가기를 바라셨고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랬다는 거. 그것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제가 직접 일을 했고 그것을 같이 거둔 사람들이 전부 증언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그러한 것이 한 6개월만 더 갔었으면 이런 혼란은 있지 않았을 거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아쉬운 게 새로운 회사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뭉쳐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회장님이 정리하셨던 금수원 위주로 움직이게 되도록 하는 체계를 현재 만들고 있지 않다. 저는 그 당시 마지막에 아이오나이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새로 생기는 회사들 전부 여전히 개인 이름들로 주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이 또 차명 주식이냐 모임 주식이냐, 여러분 차명 주식이면요 세금과 책임이 따르고요, 개인 주식이면요 모임의 재산이 왜 개인에게 가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오랜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리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지금도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남겨놓은 뜻에 따라 회사가 지금도 경영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합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다판다가 그것을 거부했느니 뭐니, 여러분 법적으로 경영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의논해서 결정된 사안 같으면 제가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고 따르지 않을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진행 방식은 아무리 성령을 핑계대고 그동안 모임의 관습을 핑계대고 하더라도 마지막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임의 회사에 대한 시스템을 받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판방이 생긴 동기를 계속 컬렉터 3000의 위법성 내지 불법성 또는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합법이란 근거, 불법이라면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고라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걸 밝혀달라고 처음 시작한 게 판방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실 겁니다. 근데 컬렉터 3000이 불법이라면 그걸 뭐 교회 일 맡은 분들에게 경고했으면 됐지, 그 이후에 계속 떠드는 것은 문제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교단이 운영진이나 총회장이나 간부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단이라는 것은 우리 거예요. 그러면 이 교단이 또 불법단체가 되면 지난번에는 사진을 계열사를 동원해 가지고 고가에 매입했다 해갖고 회사 사장들이 전부 감옥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움직여서 했다.
저 성경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복음도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마지막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하고 그 당시 요즘 뭐 시끄럽게 되는 우리 오 형제님 둘을 불러갖고 갑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일요일 날 이곳저곳에 작업 동원하는데 식구들 동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요일 날 식구들이 자꾸 교회 안 가고 다른 데서 일하는 거 기성교회 애들이 보면 우리 이단이라고 한다. 저는 이재옥 교수님이 산위의 동네라는 방을 만들면서 산위의 동네가 드러난다는 그 성경의 말씀, 회장님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밝히 드러나서 전도가 된다. 연관이 되더라고 겁니다. 회장님이 그 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세월호가 터지니까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고 밝히 드러내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시기. 요즘 말로 복음 전도 막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는 성령이 있는 곳. 여러분, 컬렉터 3천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사직당국에서 문제가 되면 대대적으로 난리가 날 텐데, 그때 과연 기독교 복음침례회 교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생기겠습니까? 저희 애를 포함해 우리 2세들이 나는 구원파다, 나는 기독교 복음침례회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생기겠어요? 그런 거치는 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저는 내용 증명으로 받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인회와 어머니회가 중심이 돼서 벌리는 자발적인 평신도 운동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죠. 컬렉터 3천에 대한 것을 기독교 복음침례회 안성대강당에서 출정식을 가지며 미국 총회장님이 소개를 하고, 총회장님이 나와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러고, 그 간부들, 총무부장, 관리부장, 포럼팀들이 다 나와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기독교 복음침례와 관계없다고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얘기고요. 그렇게 유명 법무법인을 자문을 잘 구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 물어보시라고 합니다. 공인된 교회 장소 내에서 공인된 보직자들이 벌린 운동이 교단의 일이 아니면 무엇이 교단의 일입니까? 근데 이제 와갖고 근 8개월 이렇게 떠들 동안은 그동안은 합법이다. 많은 분들이 대전까지 와서 녹음 파일이 다 있습니다. 대전 신도들 앞에서 저희 부친 변 박사님께서 불법성을 알아보라 그러시니까 한번 알아는 보겠지만 이것은 이미 합법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얘기했으면 됐을 거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판방은 컬렉터 3천 때문에 시작된 방이고, 이 컬렉터 3천 운동은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도 거침이 되는 운동입니다. 사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걸림이 되는 운동입니다. 사진은 법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컬렉터 3천이 아니라 컬렉터 3만을 하든 30만을 하든 300억을 하든 3천억을 하든 3조를 해야지, 이미 국가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법원,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까지 전부 가치가 없다고 판결 난 것을 또 우리 식구들끼리만 가치 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지 마라. 여러분, 모든 법의 평가는 동시대를 사는 평균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제가 되면요, 교인들의 상식으로서는 가치가 있다 할지 몰라도 평균적인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명되면 범죄 행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또 범죄 행위에 사진이 쓰여졌다. 사진의 가치는 언제 회복할 겁니까?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컬렉터 3천 운동을 반대한 것이고, 그것이 판방의 시작 의미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변 TV가 4탄까지 왔는데요. 1탄에서 세월호 때 멈춰진 사진의 시계를 돌리자 했지만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게 저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의 최고 귀결은 다시 판방을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컬렉터 3000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컬렉터 3000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 식구들과 우리 전체가 사진을 다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이라는 방향이 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일은 모든 게 예산 일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인도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게 좀 대립구도처럼 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옳다고 하면 파일 3000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할 텐데 점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왠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파일 3000을 진행을 하고 기획을 하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 좀 다시 해보게 돼요. 과연 원래 회장님이 사진 찍으려고 했던 그 의도, 뜻, 그게 포럼에 많이 소개돼 있고 이해하는 바인데 좀 그거하고 좀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회장님이 사진 찍을 거 가지고 하시려는 의도하고 파일 3000에 뭔가 뜻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번 논의가 정식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충돌이 나고 뭐가 다른 부분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컬렉터 3000에 대해서는 법이 심판할 겁니다. 제가 솔직히 누가 말씀드린 저 무시하고 그냥 계좌 열어갖고 진행했을 때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이 모임에 미칠 여파를 걱정한 거지, 제가 입 다문다고 그 여파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죽음에 대한 의문의 57일은요, 저는 이건 참 모순된 주장입니다. 제가 컬렉터 3000은 세상 법적으로 문제가 큰 걸 왜 하냐 그러는데, 회장님 죽음의 의문의 57일은 세상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도피 죽인 범인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서지 않은 것은 세상법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오히려 그걸 나섰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컬렉터 3000에 대해서는 세상법을 어기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저를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이 거꾸로 의문의 57일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뭅니다. 제가 사실 이 57일의 의문에 꽂혀 있어가지고요, 사실 제 제명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고, 근데 이 의문의 57일에 대해서 양쪽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제가 요즘이 아니고요, 저는 세월호 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계속 그 회장님 이 기간부터 지금까지, 전 아마 제 출소한 날부터 이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왜 이 모임이 당연히 제가 나온 건 3년이 지나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쫙 해갖고 뭐 누가 저한테 브리핑까지 해줄 정도의 위치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보다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다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먼저 그래, 전 지금 계속 사실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전 답한다, 사장되는 것 얘기 먼저 안 했고 이 얘기부터 안 했고요. 쭉 했는데 이 피교리가 제명을 불러오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연인지 그 포럼 오해가 세월호 직전에 터진 게 이게 우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이 제명 정국과 함께 이 죽음의 57일이 갑자기 또 터졌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하나 있는 것은 지금 모임이 의문의 57일을 얘기하니까 공식적인 반응은 이재옥과 변기춘 뒤에 무슨 악령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미국에서 하시고 막 하시고, 그리고 대변인은 뭐라고 하냐면 제 글을 일부러 이용했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교수님이 너무 뚱딴지 같고 너무 비약적인 얘기를 했다고 뉴욕을 지목한 엉뚱한 것만큼 57일의 미스테리가 너무나 그 이상으로 더 엉뚱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든 간에 이재옥은 삼방의 바다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참 고마운 게 언론 기사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를 해갖고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이게 판방, 삼방, 뭐 판 주요 게시글에 다 떠있죠. 파일이. 5월 26일 저녁 이재옥 씨 체포. 5월 26일 이후로는요, 이재옥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건 어떤 마음을 가졌건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저는 5월 9일 날 구속이 돼 있었는데요. 5월 9일 구속된 이후로는요, 제 서신, 제가 만나는 면회, 접견 모든 걸 다 통제받고 있습니다. 통제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에 신빙성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관계자들 전부 그 얘기합니다. 회장님이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회장님은 만물에 통달하신 분인데 산으로 다가서 약초를 먹을 줄 알았어요. 또 어떤 분은 잘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재옥 교수가 회장님이 얼마나 생존 능력이 뛰어난데 하냐, 이런 얘기 전체가요. 이 도표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무슨 도표라도 그려놓고 무슨 수사하듯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재옥 선생이 밉고 변기춘이가 까불고 이게 아니고요, 사실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5월 24일 추 형제님이 체포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 도와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5월 25일 안성에 있던 한 사장님이 체포됐습니다. 그 다음 5월 26일 씨가 그러니까 도피한 사실이 언론에 다 나왔고요. 그 저녁에 이재옥 씨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21시 30분에서 23시 20분 사이에 신자매가 체포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든, 그러면 회장님을 도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도왔겠지, 누구는 도왔겠지 했는데, 이게요, 일반 평신도들 같으면 그런 의문을, 나 말고 누군가 도왔겠지, 이럴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모임일을 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회장님을 도울 만한 모든 사람이 다 체포됐고 다 피해 있고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보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고차가 한 대가 내려갔고 다 좋습니다. 5월 29일 날 스타렉스가 내려가갖고 송치제 배짱 3시간 정도 수소문하고 갔고 좋습니다. 5월 30일 금수원 스타렉스가 순천 곡성 해남으로 갔고 봉고는 순천 곡성 해남 양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같이 이동한 건가요? 5월 30일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정도 움직이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대규모로 움직여갖고 생존 본능이 뛰어나신 회장님을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얘기해갖고 6월 7일, 이번에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양 형제가 순천 별장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은신처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발견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5월 26일에서 6월 7일까지는 불과 10여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안은 아무리 일을 맡은 사람이라도 회장님의 본능을 믿고, 생존 본능을 믿고, 또 자칫 잘못해갖고 회장님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그랬을 수 있고,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날짜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6월 11일 경찰 금수원 1차 진입, 6월 12일 2차 진입, 또 6월 12일,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순천 매실밭에서 회장님 시신 발견. 이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회장님이 5월 26일 날 도피하시고 6월 12일 날 발견된 게 아닙니다. 6월 12일 9시 4분 순천 매실밭에서 시신 발견됐다는 사실은 7월 21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 볼 때 6월 12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6월 12일 날 누구도 그 시체가 우리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 안 했고 누구도 몰랐어요. 그럼 6월 12일도 없는 날입니다. 6월 13일 날 누구가 체포됐고, 6월 26일 날 신자매가 2차 진술을 통해서 회장님이 누구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통나무로 급히 피신했다는 거 얘기 나올 때까지 전혀 6월 7일 이후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한 달간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6월 26일 신자매가 진술을 바꿔서 실제 회장님은 누구 따라간 게 아니라 벽 안에 숨었다, 혼자 고립됐다. 그 6월 7일 날 양형제가 가서 페트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당 시간 머물면서 소변을 보시고 나서는 혼자 고립됐다. 거기에는 주위에 소위 말하는 돈가방도 안 가져가셨고 모든 게 다 있는 상태에서 회장님 나갔다. 여러분, 적어도 6월 26일 이후에는 비상이 걸려야 됩니다. 6월 26일 날 신자매가 그렇게 진술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도 알고 있었고 충분히 그걸 통해서 우리 지도부 쪽으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5월 26일 날 이후에 봉고차 한 2대 가고 6월 7일 간 이후에 6월 7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적어도 한 달 반 정도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기에는요, 회장님을 방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재옥 교수님이 뉴선이란 뉴욕을 갑자기 지목하니까 반발을 일으키는데,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용의선상에 올려야 됩니다. 방임 책임에. 거기 변기춘인 저도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도 밖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용의선상에 있었고 책임을 져야 될 인물인데 5월 9일 구속됨으로써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이재옥 교수님도 약간의 혼선을 주게 하고 사람들에게 헷갈리게는 했지만 5월 26일 체포됨으로써 적어도 6월과 7월 달에 무책임한 무대응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인 변 박사님은 그 당시 모임 원로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의 자리를 노렸느니 하는 쌩소리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 변 박사님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책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 나오면서 물어봤고 주변에 증언이 다 있을 때 왜 안 물어봤겠냐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잘 계신다는 대답을 한 분이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을 때 같이 했고, 그건 여러 명이 증인이 있습니다. 잘 계신다는, 가족이 잘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오 대사님이 검찰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기춘이 회장님에게 자기가 구속될 걸 예상해서 I1I와 같은 회사 통화라는 자리를 사장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그걸 컨펌 받아달라 해서 제가 편지에 썼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하라고 컨펌이 왔습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거에 토대로 된 사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그 당시 제가 구속되기 전에 직접 법무일을 맡으려는데 젊고 법을 아는 사람 중에 그나마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정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법무팀 일을 해도 되냐고 여쭤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법무팀의 모든 일을 그분에게 맡긴 정 형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보고 심지어 회장님 주변에서 태권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도피를 도와주는 죄가 그렇게 무서워서
태권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회장님 찾으러 왜 안 나가셨습니까? 했을 때 제게 울부짖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회장님 찾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100명이 모여갖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온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회장님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장님 잘 계신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회장님이 너무나 생존 본능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잘 계시겠지 하는 거하고 잘 계신다라고 얘기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 평신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지휘체계 없이 회장님 하면서 달려감으로써 회장님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걸 안 알렸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얘기한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 사장님, 정영재, 그 회장님 주변에 있던 자매들, 또 그 외 모임 원로, 심지어 그러면 간부들, 이 모든 사람에게도 잘 계시다고 했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지금 57일간 회장님이 7월 20일 날 경찰이 6월 12일 날 발견된 변사체가 회장님이라는 DNA가 나왔다는 걸 발표를 안 하고 8월이 갔으면 8월 달에도 그대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부분의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4년이 지나도록 회장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모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의문에 있어서 현재 이 모임이 누구를 향해서, 누구의 말에 따라서 회사가 움직여야 되고 말씀에 셈이 솟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전체가 방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옥 교수가 뉴욕의 지목한 것이 심하고 듣기 싫은 소리일 수는 있는데 현 상황에서 볼 때는 개연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악령이 씌었느니 대적하느니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뉴욕을 지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확신할 정도,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괜찮다고 주위를 안심시키고 주위의 구조를 하려는 노력, 그 구조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 더 이상 뉴욕에 욕되지 않도록 본인 밝히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본인의 판단 근거. 저는 감옥 안에 있을 때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밖에 있었으면 내가 법적인 걸 책임지고 있고 회사와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응팀장이 됐을 텐데, 만약에 내가 구속 안 되고 있었다면 회장님이 2명, 3명과 함께 피하셨다 하더라도 모임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회장님이 모임이 2달 가까이 회장님하고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본인만 계실 분이 아닙니다. 무슨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2명이 진짜 쥐도새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장님을 데려갔다면 그 2명은 다른 루트를 거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그 소식을 보내줬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살아오고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모셨던 회장님의 책임감이고 행태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할 분들이 회장님이 6월달, 7월달 동안 아무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면,
5월 29일 회장님 추정 동영상 녹화 CCTV 학구 삼거리에서 변사 현장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노인분이 길거리를 기웃거리는 CCTV. 여러분, 그게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CCTV를 현재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또는 구출하러 도와주러 오는 성도들이 자기를 못 찾을까 봐 숨지도 않고 그 앞에 나가갖고 검찰, 경찰이 조여오는 포위망을 뚫으면서 그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 심정, 그거라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좀 하자는데 악령이 씌었다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회장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5대양 재판받은 걸 굉장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돌이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재심받을 요건이 거의 다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안 되면 역사로라도 남겨서 정리를 해라. 여러분, 이거요, 누구 책임 물으려는 게 아니라요, 변기춘이가 악령이 씌었건 이재옥 씨가 악령이 씌었건 악령 씌인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명확히 정리해서 우리 모임이 움직여지고 태동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신 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셨는가, 역사에라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가는데, 우리 모임, 그 회장님이 마지막 가는데 우리 모임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반성할 사람 반성하고 안타까울 사람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하고 끝낸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포럼이라든가 5대양 사건 후에라든가 실장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할 때 대했던 회장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아 하고 감 떨어져라 기다리는 걸 바라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잘 압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판방인지 삼방인지에 또 이 바다라는 분이 인터뷰 하나를 올렸는데요, YTN이 무슨 변호사 한 사람하고 올린 인터뷰인데 거기에 이방인 앵커와 이방인 변호사가 왜 유병헌 회장이 5월 26일 혼자 되고 나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고립되어 있는데 왜 구하려는 종교교단의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이걸 가지고 한참을 토론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하는 토론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관심 없습니까? 그 토론이, 검찰의 답변이 이랬답니다. 도피 총책이던 이재옥 교수가 잡힘으로써 도피 지휘 체계가 무너져서 못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이재옥 교수 하나로 무너질 만큼 허술한 체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방인 앵커와 변호사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오모 씨가 도피 총책으로 돼 있었는데 이재옥 씨가 도피 총괄로서 구속됐다고 그 체계가 무너졌다는 검찰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 그러셨더군요. 제가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름으로써 이재옥 교수 편에 들은 같은 악령이다 이러셨다는데요. 여러분, 그 말만 딱 자르지 마시고요, 그 앞부터 다 보십시오. 근데 종편의 결과도 무엇이냐? 일이 기왕 이렇게 된 거 유병헌 회장으로 꼬리를 자르고 기존 교단이라도 보호를 받고 기존 교단의 재산이라도 지키려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을까요? 이런 얘기를 이방인 변호사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야 됩니다. 유치한 변명, 악령이 씌었느니 이런 걸로 어불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옥 교수가 한 얘기 다 맞다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뉴욕 선생님이 이거의 모든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도록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혐의를 벗겨주도록 실제 책임진 분들이 앞장서서 밝혀야 됩니다. 양 형제가 이재옥 선생 말꼬리 하나 잡고 처음 보고한 사람이 윤모 씨 아니고 오모 씨 아니고 유모 씨 아닙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 대신 4명에게 얘기하고 저는 잠적했습니다. 그 4명은 누굽니까? 그 4명이 누군지 얘기해 주시면 그 4명에게 또 묻겠습니다. 그 4명은 왜 듣고 무엇이 무서워서 위에다 보고도 안 하고 잠적했습니까? 만약에 위에다 보고를 했으면 그 보고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보고받은 사람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악령이 하는 얘기입니까? 악령이 회장님의 죽음이 왜 궁금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런 상황에 식구들을 제가 이제 기복침에서 제외된 사람이니까 기복침에 소속된 분들 걱정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제명정국을 통해서 이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들려와요, 주변에서. 그래서 좀 사실 저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처럼 돼서 좀 듣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좀 마음이 좋지 않죠. 그냥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 버린 것처럼 돼서. 그런데 그 피 문제도 그렇고 좀 포럼팀 내지는 지금 뭐 저 대변인들 조금 지금이라도 좀 뭐랄까 좀 객관적인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피도 자꾸 이제 물리적인 피를 제가 부인한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피는 놔두고라도 돌아가신 이후에 그 피는 물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마치 이제 그걸 부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명백하게 그 히브리서 성경 구절로 있습니다.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런데 흠없는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동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러면 양심의 문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연결되어 있고, 구약의 피는 진짜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에다 진짜 뿌려요. 제물도 육체에다 하고 실제로 육체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의 문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한쪽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수도 없고 뿌려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심리적인 겁니다. 영혼, 마음에 관계된 심리적인 거지. 그게 물리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포럼팀에 문과가 한 명도 없구나. 차라리 이제 변사장님처럼 문과생이 한 명이라도 있었거나, 장이 포럼팀에 들어갔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과나 거기 관계된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닌 말로 좀 이과면 심리학 책을 좀 읽었거나 아니면 좀 문과적인 어떤 인문학서적을 좀 봤거나 이러면은 안 생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리와 심리 차이를 구분을 못 해요. 아니, 물리적으로 작동된다는 거 구약에 돼 있으니까 그 말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물리적으로 작동된다는 구절이 없어요. 다 심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요즘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두 조씨. 조 씨는 제가 듣기로는 문과예요. 그래서 생각은 문과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청년회장하고 그러니까 두 조 씨의 공통적인 발언이에요. 한 조 씨는 그 뉴욕 선생님이 나올 때까지 청년회장 하겠다고 그랬고 한 조 씨는 뉴욕 선생님이 나올 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내가 청년회장을 계속 해가지고 총무를 해가지고 돈을 챙기겠다. 공식 발언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한 조 씨는 진짜 별명대로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좀 그 새머리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시킨 대로 그냥 발언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애써서 그냥 있는 대로 발표하는 거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한 조 씨는 제가 아는 그 조총무 지금은 이제 조총무가 아니죠. 사무계 이제 그 관리부장이니까 거기는 그 새머리는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 제가 이번에 총무 그 기독교 복음 총무가 아니라 그 평신도 복음 선교의 총무로 발령된 게 접니다라고 엊그저께인가 발표를 했는데 판방에 또 막 그걸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밝히라고 할 때는 안 밝히고 이제서야 그걸 밝힌다고 하면서 제가 좀 그런 비난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쓸데없는 의리인데요. 아까도 나왔지만 2010년 그 파동 났을 때 그 백사장하고 선생하고 저하고는 파란 와이셔츠 입고 다닌다고 혁명군으로 찍혔고 그리고 같이 끝나고 그 파동 끝나고 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총무였기 때문에 혁명군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조총무가 2015년 그 말에 책 사건 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제 딸한테 내 아빠랑 친하다 하면서 용돈을 줬대요. 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서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친구냐고. 어쨌든 그래도 2010년도에 같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총무에 관계된 그런 얘기는 제 입으로 꺼내고 싶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근데 이제 일이 터지고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백사장도 그렇고 조총무도 그렇고 의리는 다 없어지고 그 뉴욕 선생님하고 연결고리만 남아가지고 의리는 없어지고 고리만 남은 것 같아요. 뭐 없는 의리 뭐 제가 계속 지켜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혁명 사상이 백사장도 그렇고 그 조총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안 없어졌습니다. 조총무 지금도 혁명을 꿈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깜빵에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왜 나를 안 찾아왔느냐. 나를 찾아왔으면 머리동 싹 쓸어버렸을 거다. 그때 제가 한 얘기예요. 아니 제가 성인에 책임진 사람도 아니고 나 그런 관심 없다. 그래서 그런 야심 내지는 아니 조 대변인은 이해를 해요. 대변인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감정을 섞어서 표현할 수 있어도 대변인이니까 하는 건 인건 이해되지만 그런 거 아수라장이 돼 있는 그 사무국 판에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식구들 괴롭히는 일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뭐 나 미워서 그냥 하나 잘랐으면 됐지. 이거를 그냥 공포정치를 해가지고 그냥 구역에서 뭐 이재욱파 뭐 뉴욕파 나누고 있고 뭐 나누는 질문도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그만합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물론 뭐 어떤 그 쏠려 가듯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제어를 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럴 때라도 몇 사람이라도 좀 제정신을 차리면 좀 그런 험한 상황으로 가는 건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또 이변이 또 생기겠죠.